자, 뉴라이트가 독립운동을 왜 부정하는가? 여러분들은 의아해하실 겁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뉴라이트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는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수가 앞서면 거기에 진보가 더 새로운 아젠다를 내놓고 두 발도 앞서 나가고, 두 발도 앞서 나간 게 잘못됐다고 보수가 한 발 끌어내려서 다시 정권을 잡고, 서로가 상호 보완하는 가운데 나라를 발전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거치면서 최근에 30년 동안 진보와 보수의 정권의 교체 속에서 진보 정권에서 오히려 기업에 대한 개혁 활동을 더 많이 해서 기업이 더 깨끗해져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만들기도 했고요. 보수 정권은 보수 정권대로 진보와 겨루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뉴라이트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는 이 세계관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럼 뭐냐?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라고 하면 안 되죠. 전체주의 세력의 대결인데 이것이 마지막 스테이지에 와 있고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한반도의 민주혁명이 완성된다라는 자신들만의 논리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들은 통일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럼 독립운동은 뭐냐? 쓸데없는 짓인 겁니다. 말이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운동하는 과정에, 즉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이식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보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하기 위해서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주는 과정은 그것은 선한 역할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무리한 착취는 나쁜 일이었지만 일본을 통해서 우매한 조선민중들이 개화하고 근대화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인적 토양을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뉴라이트입니다. 그럼 홍범도 장군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역사적으로 반역자인 겁니다. 왜냐? 소련 공산 전체주의에 몸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려고 했던 독립운동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의 대결에서 홍범도는 전체주의인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입당까지 해서 몸을 담았던 자이기 때문에 역사책에서 지워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뭐냐? 이승만은 바로 미국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외교적으로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가 국가의 아버지, 즉 국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임시정부가 세워졌던 1919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뉴라이트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족국가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니네 뭐 부족이 아니냐. 조선민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1919년에는 왕조국가에다 나라를 잃은 서름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독립시키자라고 했던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맹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겁니다. 그냥 조선민족끼리 모여서 일본 싫다고 한 말 아니냐.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반면에 미국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수를 배워와서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즉 일기 민주혁명을 완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나서 김일성의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생기고 이 전쟁 간에 북한 공산주의 세력에게 철퇴를 내렸던 백선엽 같은 인물이 훨씬 더 본인들에게는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사에 홍범도 흉상을 치우고 거기에 백선엽을 기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선엽이 일제에 부역했던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부역했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고, 백선엽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자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일을 했냐 말았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도움을 준 이런 긍정적인 점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식민지 기간에 대해서 굳이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만은 없다라는 것이 뉴라이트의 생각입니다. 이런 뉴라이트의 잘못된 세계관을 완벽하게 흡수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 남로당 총수연 등은 박정희도 파내자는 것이냐, 속으로는 뉴라이트들은 박정희도 파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산업혁명으로서의 주력을 했던 것 정도의 공로를 인정해서 내버려는 두되 그들에 대한 공은 더 이상 높이 치지 않는 것이죠. 해서 박정희와 이승만의 사이가 다시 역전되는 것입니다. 1960년 당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박정희는 독재자 이승만을 깔아뭉갰습니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을 높이 세웠고 백범일지를 전 국민에게 읽을 것을 권했고 이순신 장군을 끌고 들어와서 민족주의적 고향감을 만들었던 것이 박정희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뉴라이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짓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발 디딜 틈이라는 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서 박정희도 무시하고 이승만으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잘 지켜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정. 그리고 그 종국의 완성은 통일혁명. 바로 독재자, 북한 공산 전체주의를 말살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의 땅에까지 인도해서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화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사명이고 이것이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통일부 장관을 갈아치운 것도 흡수통일의 전제 조건을 만들고 흡수통일의 사상 이론적 기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통일부를 김영훈의 뉴라이트 연구 사무소로 쓰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성공하고 나면 한국, 일본,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동맹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전체주의와의 일대 격전을 통해서 저들의 전체주의를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세계사에서 악인 전체주의를 무너뜨리고 선인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신냉전 시대에서 승리하는 그림을 만들자라는 것이 저들의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부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인도태평양 전략의 부속국으로 포함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맨 앞에 총알바지가 되어서 북한과의 휴전선을 맞대고 북한을 통일한 다음에 중국과 전선을 맞대고 최선두에서 최천병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경쟁하는 가운데서 저 전체주의 국가들을 무너뜨려서 자유민주주의 세상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뉴라이트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 망상인 것입니다. 네오콘도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는데 한국의 뉴라이트들은 그러한 역사적 사명감을 띠고 이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런 정권의 한복판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인 것입니다. 자, 제 이야기가 좀 과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3.1절부터 8.15 연설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형을 새로 만드는 과정, 한미일 준군사동맹의 강화, 북한과의 대척, 중국 러시아와의 반목, 지금까지 역사적 흐름, 여기에서 이승만 국보에 대한 숭상, 김구 깎아내리기, 거기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파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흐름에서 보시면 이 자유민주주의 맹신론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치려고 하는지라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기사들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사들은 기사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뉴라이트가 대한민국의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어떻게 망치려고 하는지라는 편린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필요한 대로 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